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고지혈증이 뭔지, 왜 생기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배운 걸 어떻게 활용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회에 걸쳐서 고지혈증의 가장 중요한 LDL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낮추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낮추는 방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두 편에 걸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먼저 LDL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낮추는 방법의 자세, 즉 어떤 서론적인 부분과 본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화지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늘 진료실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약 안 먹고 치료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약을 꼭 먹어야 하는 분은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되고요. 음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대한 음식 조절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그 어떤 대사질환보다도 이 콜레스테롤을 약을 안 먹고 치료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질환, 고중성지방혈증, 저HDL 콜레스테롤 혈증, 통풍, 대사증후군 등등은 모두 생활습관 방법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유독 나쁜 콜레스테롤 부르는 이 LDL, 즉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 치료만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엄격하게 확실히 알려면 사실상 달걀, 노른자와 커피도 완전히 끊는 게 좋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미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사질의 원인을 체질, 즉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유전, 나이, 성별과 생활습관, 즉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체중, 운동, 식사, 금연, 금주를 딱 나눠 가지고 그 비중을 굳이 따져보면 이 체질 대 습관이 고혈압은 5대5, 당뇨병은 3대7 정도인데 콜레스테롤은 대략 7대3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콜레스테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체질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똑같은 포화지방을 먹더라도 그 민감도와 콜레스테롤 상승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 즉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식습관 조절 철저히 하고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콜레스테롤 높아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저도 체질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고지혈증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포화지방을 아주 손쉽게 풍족히 먹을 수 있고 알게 모르게 커피와 달걀을 끊을 수 없게 된 현대사회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노력을 했을 때 시기만으로 대략 LDL을 30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30도 훌륭하지만 LDL이 뭐 170, 180 이런 사람들은 거의 50에서 100 정도 낮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음식만으로 LDL을 50에서 100 정도 화끈하게 낮추려면 거의 조선시대, 뭐 북한 정도의 식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비건식, 즉 순채식 정도를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LDL 높은 사람들은 심지어 약을 먹는 중이라도 내가 LDL 낮추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한간에는 뭐 차라리 약을 먹고 맛있는 것 다 드시고 사세요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정말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대형차가 오히려 소형차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를 맹신해서 과속하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약은 안 먹고 식습관만 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LDL 수치가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 기준치 이상이라고 들으셨다면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지방, 즉 식이지질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렇게 지방 삼총사하고 그 다음에 식이콜레스테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포화지방은 삼겹살, 버터, 불포화지방은 생선, 견과류, 트랜스지방은 패스트푸드, 차돌박이, 콜레스테롤은 달걀, 노른자에 많은 성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전에 LDL 오르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 바로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 그 다음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을 포함한 전체 지방의 과다 섭취, 그 다음이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전부 포함한 전체 열량의 과다 섭취라고 설명드렸고 마지막이 식이콜레스테롤 섭취가 영양이 제일 적다고 설명드렸었어요.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이렇게 딱 4가지만 섭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식이콜레스테롤로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 먹는 비율이 사실상 포화지방이 3분의 1, 그리고 불포화지방이 3분의 2로 먹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거의 99%고 트랜스 지방과 식이 콜레스테롤은 둘이 합쳐서 한 1% 정도 아주 소량 섭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LDL에 올리는 게 포화지방 양이 제일 크게 기여하고 전체 지방이 그 다음이라는 말은 이 불포화 지방도 포화지방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이것도 많이 먹으면 총 지방이 늘어나서 결국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또 트랜스 지방은 포화지방보다 훨씬 콜레스테롤 더 많이 올리지만 섭취량이 일단 너무 적고요. 식이 콜레스테롤은 섭취하는 양도 적고 올리는 정도도 크지 않습니다. 자,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온실가스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포화지방은 자동차, 특히 자가용 승용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은 대중교통에 비유할 수 있을 거고요. 트랜스 지방은 화물트럭, 식이 콜레스테롤은 전기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공장, 발전소, 축산업 같은 이 자동차들을 제외한 나머지 온실가스 원인 전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자가용 승용차는 온실가스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크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로 포화지방이 그렇죠. 또 자가용을 타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가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중교통도 결국 온실가스를 적게 생산하는 거지 흡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불포화지방이 바로 그렇습니다.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떨어지긴 하지만 불포화지방도 많이 먹으면 결국 LDL이 상승합니다. 또 트랜스지방 화물 트럭은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올리지만 그 트럭의 양이 승용차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전기차로서 온실가스를 거의 내뿜지 않지만 사실은 화력발전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온실가스를 결국은 생산하는 거거든요. 식이 콜레스테롤도 뭐 요즘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관련이 없다는 얘기도 많지만 그래도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조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식이 콜레스테롤 제한도 고려해야 됩니다. 전기차랑 똑같죠. 나머지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뭐 지방만큼 크게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진 않지만 결국 총 열량이 많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는 우리가 주로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온실가스를 반대로 흡수하는 직접 포획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바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식이섬유를 먹는 것이 바로 이 나무 심기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주로 콜레스테롤 올리는 음식을 덜 먹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무언가를 먹어서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바로 식이섬유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영양소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포화지방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식이콜레스테롤, 커피, 식이섬유, 기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포화지방. 이 포화지방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육류에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육류보다 한 번 먹었을 때 더 많은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게 바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디저트 이런 것들입니다. 얘들을 만들 때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화지방 함량이 육류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빵 중에서 포화지방이 가장 많은 빵이 특히 겉이 바삭바삭한 크루아상이나 페이스트리, 그 다음에 버터가 통째로 들어간 앙버터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조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빵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빵 자체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고 만약에 LDL 한 50 이상 확 낮추고 싶다. 그러면 포화지방이 적은 통밀빵, 식빵, 카스테라, 찐빵 이런 것들로 아주 조금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과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줄이거나 거의 끊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아이스크림은 대부분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소위 샤베트라고 하는 소르베에는 지방이 전혀 안 들어있고 순수하게 당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소르베로 대체해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들은 포화지방만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다면 당연히 소르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육류들. 이 육류는 조리 방법에 따른 포화지방의 함량은 사실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수육도 사실은 그다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류는 조리 방법보다는
부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적은 부위가 소고기는 장조림이나 육회 만드는 우둔살, 사태살 등이 안전하고요. 돼지고기는 안심, 등심, 뒷다리살이 지방이 적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껍질에 지방의 80%가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닭껍질 제외하고 드시면 대부분의 부위가 지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삼겹살은 아예 못 먹는 것인가? 자, 삼겹살 드시는 원칙을 제가 4가지 정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쌈 싸 드시고 파절이 넣어 드세요. 두 번째, 절대 술과 같이 드시지 마세요. 술과 같이 드시면 식욕 중추가 억제되면서 2인분, 3인분 먹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세 번째로, 삼겹살 1인분이 포화지방 하루 권장량이 2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한 끼에 1인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삼겹살 한번 먹었다면 본인 스스로 최소한 일주일은 쉬자, 이런 식으로 삼겹살을 쉬어가는 타임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은 이런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탕류는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탕이 감자탕, 부대찌개, 갈비탕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가급적 피하시고 해물탕, 추어탕은 지방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밥 종류들은 대부분 다 지방이 적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김치, 볶음밥, 오므라이스, 잡채밥 정도만 주의하면서 통곡물 밥을 주식으로 삼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면류는 라면, 겉면이 포화지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라면은 반드시 겉면으로 대체해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짜장면, 짬뽕은 라면보다 포화지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가급적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크림 파스타가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으니까 파스타를 드신다면 불포화지방이 많은 오일 통곡물 파스타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외의 면류들은 대부분 포화지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칼국수나 우동 이런 거 충분히 콜레스테롤 측면에서는 안전하게 드셔도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음식 조절로 엄격하게 낮추고 싶은 분들은 초콜릿 섭취도 제한하시고 우유는 저지방이나 탈지 우유를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포화지방을 낮추기 위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주치 내과 전문의 김태균이었습니다.